출국 전날 밤 미정은 잃어버린 여권을 찾으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을 열었죠. 그 안에는 두 장의 항공권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었지만 다른 한 장에는 낯선 이름 윤서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어요. 호텔 예약서가 나왔습니다. 디럭스 더블룸, 박재웅과 윤서진.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울렸죠. 오빠 내일 공항에서 봐요. 미정 씨한테는 출장이라고 하셨죠?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권보다 먼저 결혼의 진실이 사라져 있었어요. 나는 25년을 믿고 살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미정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25회를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거죠. 침대 옆 박재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50을 넘기고 나니 몸 여기저기가 아침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20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입주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30평대 아파트, 새 가구들, 그리고 남편의 승진 소식.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설렘을 조금씩 닳게 만들었죠. 미정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장을 봐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워야 했습니다. 도시락통을 꺼내면서 문득 생각했죠. 결혼 25년. 아침 몇 번을 차렸을까? 대충 계산해봐도 9,000번은 넘을 겁니다. 아니, 10,000번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그 많은 아침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의무감이구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았어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면서도 미정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공허해진 게. 아마도 몇 년 전부터였을 거예요. 재훈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회식이 많아졌어. 재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원이 되고 나니 술자리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 미정은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의심하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 새로운 하루란 어제와 똑같은 반복일 뿐이었어요. 식탁을 차리는 동안 재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었죠. 한때는 그 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일찍 일어났네. 재훈이 말했습니다. 응, 도시락 싸야 해서.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훈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침 식탁은 늘 그랬어요. 재훈은 신문을 보고 미정은 반찬을 더 권하고 그렇게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화라고 할 만한 게 없었죠. 그나저나 재훈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동남아 휴가권을 줬어.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가권이라니. 결혼하고 나서 둘이 여행을 떠난 게 언제였던가요? 신혼여행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정은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아니, 재훈이 끊었어요. 당신 혼자 다녀와.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역시나였죠. 혼자 보내는 거였어요. 재훈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미정을 멀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혼자?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당신도 쉬어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재훈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침을 마치고 재훈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죠. 조심해서 다녀와. 응. 재훈은 짧게 대답하고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그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우리 부부의 아침이구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딸 소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출근했어? 소연이 하품을 하며 물었어요. 응, 방금. 소연은 식탁에 앉으며 미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요즘 아빠랑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딸의 눈은 생각보다 예리했어요. 숨기려고 했지만 다 보이나 봅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아. 미정은 웃으려 애썼어요. 엄마, 나도 다 컸어. 아빠가 요즘 너무 냉랭한 거 느껴져. 소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그럼 딸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아빠도 회사 일로 힘든 거야. 곧 나아질 거야. 미정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정은 소연의 아침을 차려주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아니, 평범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미정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마지막 고요한 아침이라는 거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미정은 그렇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스해 보이는 봄날이었지만 미정의 마음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혼자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훈이 준 휴가권으로 태국에 가기로 했죠.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딸 소연이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엄마 가서 쉬다 와. 맨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래서 미정은 마음을 먹었어요. 어쩌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훈과의 관계도 정리할 겸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려고요.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미정은 침실에서 캐리어를 펼쳐놓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여름 옷 몇 벌, 세면도구, 선크림 모자. 하나씩 챙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라니. 결혼하고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여권은 어디 뒀더라? 미정은 서랍을 뒤적였어요. 분명 이 서랍에 넣어뒀던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도 뒤지고 화장대 서랍도 열어봤지만 여권은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어머, 큰일 났네. 내일 출국인데. 미정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며칠 전 재훈이 서류 정리한다고 여권을 달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혹시 거실 서재에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재훈이 회사 가방에 넣어뒀을 수도 있고요. 아, 맞다. 재훈이 가방. 재훈은 저녁 회식이 있다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회식이 유난히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늦게 들어왔죠. 미정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재훈의 가방은 서재에 있을 거예요. 미정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옆에 재훈의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라면 함부로 열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건이 급했죠.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하니까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계약서, 회의자료, 명함들. 미정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춰봤습니다. 여권이 있을 만한 곳을 찾으면서요. 그때였어요. 안쪽 주머니에서 얇은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미정은 그걸 꺼냈죠. 항공사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2장의 항공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한미정. 서울에서 방콕으로 가는 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비행기. 그런데 다른 한 장은 달랐어요.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은 목적지.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윤서진. 미정은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어요. 윤서진이라니. 누구죠?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더 뒤져봤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죠. 옆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방콕의 한 리조트였죠. 디럭스 더블룸. 체크인 날짜는 내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약자 명단에는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훈, 윤서진. 이게 뭐야? 미정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들이 흔들렸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재훈이 자신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한 그 여행. 사실은 다른 여자와 함께 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재훈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그때 재훈의 휴대폰이 가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재훈은 회식 때 보조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휴대폰은 주로 집에 두고 갔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윤서진이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멈추고 그 메시지를 읽었죠. 오빠, 내일 공항에서 봐요. 너무 설레요. 미정 씨한테는 출장이라고 하셨죠?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대화가 보였습니다. 이번엔 꼭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오빠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미정 씨는 눈치 못 챘죠? 오빠 연기 최고예요. 우리 이번 여행에서 진지하게 얘기해요. 미정 씨랑은 언제쯤 정리하실 거예요? 미정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현실이면 안 되는데. 25년을. 나는 25년을 믿고 살았는데.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항공권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재훈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여자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자신에게는 혼자 다녀오라고 했던 거죠.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이런 거짓이 숨어 있었다니.
미정은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항공권, 호텔 예약서, 휴대폰 메시지.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여권, 여권을 찾으러 왔는데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권보다 먼저 결혼 생활의 진실이 사라져 있었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사랑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밖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침실로 향했죠. 다녀왔어.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침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그날 밤 미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여권은 찾지 못했지만 더 큰 걸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다는 걸 알아버린 밤이었습니다. 미정은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윤서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죠. 도대체 누구일까요? 재훈의 회사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디서 만난 사람일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옆에서 재훈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에요. 내일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날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니. 미정은 재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나?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옆에 누운 사람이 낯설었어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요. 미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방에 있을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혔죠. 복도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어슴풀에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던 미정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에 멈췄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재훈, 미정, 그리고 어린 소연. 10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행복했었나?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도 재훈은 진심으로 웃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거짓이었을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액자 옆에 걸린 다른 사진들을 봤어요.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명절 사진.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액자가 눈에 들어왔죠. 조금 떨어진 곳에 걸려 있는 작은 액자였어요. 미정은 다가갔습니다. 그 액자는 최근에 걸었던 것 같았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죠.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재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과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무척 친밀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처럼요. 이게 뭐야? 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죠. 배경이 낯익었어요. 이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미정이 서 있는 이곳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은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미정이 없는 사이에 말이죠. 그리고 함께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거실에서요. 미정이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던 그 거실에서요. 미정은 액자 뒤편을 봤어요.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카드였죠. 미정은 그걸 떼어냈습니다.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나의 재훈 오빠에게 사랑을 담아. 서진이가. 미정은 카드를 쥔 채 얼어붙었어요. 서진. 윤서진이라는 이름의 줄임말이겠죠.
이 여자가 재훈과 함께 여행을 갈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트 표시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이 여자가 윤서진. 미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액자가 무거웠죠. 너무 무거웠습니다. 미정은 사진 속 윤서진을 다시 봤어요. 젊고 예뻤습니다. 밝은 미소에 당당한 표정이었죠. 재훈의 팔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요. 내 남편 옆에서, 내 집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25년 동안 지켜온 이 집에서 다른 여자가 재훈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요. 미정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액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재훈이 깰까봐 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재훈의 사랑, 행복했던 결혼 생활, 믿었던 신뢰. 다 거짓이었어요. 미정은 바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아니, 모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재훈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회식이 잦아졌던 것, 냉랭해진 태도, 모든 게 신호였어요. 하지만 미정은 외면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나는 도대체 뭐였을까? 미정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재훈에게 자신은 뭐였을까요? 아내였나요? 가사 도우미였나요?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었나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했어요. 흐트러진 머리, 맨 얼굴, 낡은 잠옷. 52살의 중년 여성이었죠. 사진 속 윤서진의 젊고 밝은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늙었구나. 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재혼을 위해 살면서 자신은 돌보지 않았죠. 옷도 화장도 머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집안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이 재훈은 젊은 여자를 만났어요.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를요. 그리고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정을 두고 말이에요. 여권을 찾으러 왔었는데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권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걸 발견했죠. 자신의 결혼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요. 손에 쥔 카드를 다시 봤습니다. 나의 재훈 오빠에게. 이 여자는 재훈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애칭이겠죠. 사랑스럽게요. 미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딱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지만 선명한 소리였어요. 아마도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을 거예요. 재훈이 돌아올 거라는, 착각이었다는, 오해였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희망 따윈 없었어요. 재훈은 이미 다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정은 액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조용히, 길게, 아프게 울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미정은 거실 바닥에서 눈을 떴어요.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죠.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 액자가 들려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재훈의 비행기는 10시였죠.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침실로 돌아가니 재훈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환한 얼굴로 미정을 봤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나 공항 가야 해서 일찍 나가야 하는데.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낼 자신이 없었죠. 울컥하면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어요. 아침 먹을 시간 있어? 미정은 겨우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공항에서 먹을게. 재훈은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미정은 재훈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인가 싶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요? 지금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 배웅해 줄 거야? 재훈이 물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보고 싶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여자를, 사진으로만 본 그 여자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응, 배웅해 줄게. 재훈은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럼 같이 나가자. 1시간 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재훈은 핸드폰을 보며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아마도 윤서진과 대화하고 있을 거예요.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여행 가기 좋은 날씨였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에 자신의 결혼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도착했다. 재훈이 말했어요. 공항 출국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어요. 캐리어를 끌고 가는 여행객들로 가득했죠. 모두가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훈이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캐리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윤서진을 위한 선물도 있을까요? 그럼 잘 다녀올게. 재훈이 미정에게 말했어요. 응. 미정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나중에 편하게 쉬다 와. 이번 기회에 혼자만의 시간 가져. 재훈은 여전히 상냥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정은 그 미소를 봤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미소였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능숙해진 걸까요? 당신 덕분에 잘 다녀올게. 재훈이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미정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재훈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재훈 뒤로 누군가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죠.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었어요. 윤서진이었습니다. 실물로 보니 더 젊고 예뻤죠. 화사한 모습이었어요. 윤서진은 재훈에게 다가가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재훈은 놀란 듯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황급히 미정이 있는 쪽을 봤죠. 미정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윤서진에게 뭔가 말했어요. 아마도 조심하라고 했겠죠. 미정이 보고 있다고요. 하지만 윤서진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차에서 내렸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죠.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당신. 왜 내려왔어? 재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윤서진을 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젊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이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톤이었죠. 미정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분은 재훈이 얼버무렸습니다. 회사 후배 윤서진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윤서진은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윤서진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도발적이었죠.
부인님, 여행 잘 다녀오세요. 윤서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몰려왔죠. 당신. 미정은 재훈을 봤어요. 재훈은 눈을 피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미정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윤서진 곁을 떠나지도 않았죠. 우리 늦었어요. 들어가요. 윤서진이 재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미정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윤서진과 함께 출국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미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미정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공항 안으로 사라진 재훈과 윤서진. 미정은 그들이 사라진 문을 바라봤어요. 저 문 너머로 자신의 결혼 생활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의 내면에 폭풍이 일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의 시간이, 믿음이, 사랑이 모두 산산조각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미정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마음만 남았죠. 공항에서 돌아온 미정은 멍한 상태로 집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침실로 갔다가 다시 나왔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정해야 해. 생각을 정리해야 해.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훈과 윤서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함께 공항으로 들어가던 두 사람의 뒷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죠. 미정은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을 꺼내다가 그만 손을 놓쳤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미정은 주저앉았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어요. 산산조각 나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모습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미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유리 조각을 치우고 걸레질을 했어요. 손을 움직이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죠.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미정은 집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증거를 더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아니, 사실 뭘 찾으려는 건지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어요. 서재부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열어봤죠. 재훈의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회사 서류, 계약서, 통장, 하나하나 꺼내서 봤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가 나왔어요. 미정은 그걸 꺼냈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죠.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미정은 첫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부동산 공동명의 해제 신청서.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집 말인가요? 결혼하고 함께 장만한 이 아파트요. 공동 명의를 해제한다고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신청인은 박재훈이었어요. 동의인 란에는
한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미정은 이런 서류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장도 찍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정의 도장이었죠. 재훈이 몰래 찍은 게 분명했어요. 이걸 언제? 미정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은행 통장명의 변경 신청서였어요. 공동 명의였던 통장들을 재훈 단독 명의로 바꾸는 서류였죠. 이것도 미정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습니다. 아직 작성되지 않은 빈 서류였지만 준비되어 있었죠. 재훈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미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훈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산 정리, 명예 변경, 이혼 준비, 모든 걸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서류를 받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 계약서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계약자는 박재훈이었습니다. 혼자 이름으로요. 새 집까지 알아봤어. 미정은 주저앉았어요. 재훈은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과 함께 살 집까지 알아본 거였죠. 미정을 완전히 지우고 새 인생을 살려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이미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 미정은 서류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위에 25년을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이야? 이게... 미정은 바닥을 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허무함이 밀려왔죠.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억울했습니다. 재혼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직장도 그만뒀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취미도 꿈도 다 접었어요. 오직 재훈과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훈은 뭘 했나요? 바람을 피웠어요.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미정을 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요. 미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쉴 때까지 울었죠.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이었습니다. 딸은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죠. 엄마, 나왔어요. 소연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서재 앞에 주저앉아 우는 미정을 발견한 거예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도 봤죠. 엄마, 왜 그래요? 소연은 달려왔어요. 미정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정은 딸의 품에 안겨 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소연아, 엄마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봤습니다. 명예 해제 서류, 이혼 합의서. 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빠가 이런 짓을? 소연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엄마, 괜찮아요. 울지 마요. 소연은 미정을 꽉 안았습니다. 미정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연은 아무 말 없이 엄마를 안아줬죠. 한참 후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 살아요. 아빠 없어도 돼요.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소연의 눈을 봤습니다. 딸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진심이었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아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미정은 딸을 봤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웠죠. 그 순간 미정은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재혼 없는 삶,
혼자, 아니 딸과 함께 사는 삶. 그게 가능할까요? 두려웠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 우리 둘이 살자. 미정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집 안에만 있었어요.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재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윤서진과 함께 있겠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소연은 학교에 가면서도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응, 먹을게.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물만 마시고 소파에 누워 있었죠.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김명자였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미정아, 나야. 며칠째 연락이 안 되길래. 무슨 일 있니? 명자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바람 피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제가 오늘 댁에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내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 전화를 끊고 미정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명자는 서울 외곽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째 혼자였죠. 재호는 같이 살자고 했지만 명자가 거절했어요.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미정은 버스를 타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사람들은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미정만 세상에서 멈춘 것 같았어요. 명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2층에 있는 집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명자가 나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정정했어요. 하지만 미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죠. 어머,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니? 명자는 미정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로 가서 앉혔어요. 따뜻한 차를 내왔죠. 마시고 천천히 말해봐. 미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재훈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미정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죠. 재훈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명자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미정은 명자를 봤어요. 역시라니.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쥐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알진 못했지. 하지만 느낌이 있었어. 재훈이가 요즘 들어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구나. 미정은 말없이 명자를 봤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사실 재훈이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랬단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아버지도요? 재훈이가 25살쯤이었나? 재훈이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 나는 그때 많이 울었지. 하지만 참았어. 애들 때문에. 명자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꺼내는 것 같았어요. 재훈이한테 말했어.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여자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하지만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놈은 고집이 세더구나.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결국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미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재훈의 아버지도 재훈도 대물림 된 거였나요? 명자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정아. 내가 재훈이를 잘못 키운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정은 명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명자도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었죠. 미정아,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살아야 할까요? 명자처럼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힘들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명자는 미정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어요. 명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여자였습니다. 한참 후 미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니? 제 인생이 누구를 위한 거였는지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명자는 미정을 봤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누군가의 엄마였죠. 한미정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재훈이 아내, 소연이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젠 내 이름으로 살 거예요. 한미정으로요. 명자는 미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행복해야지. 남자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라. 미정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명자는 평생 참고 살았죠. 하지만 미정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명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생각했어요. 명자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 평생 참고 숨기고 상처받으며 사는 삶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미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재훈이 돌아오면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더 이상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할머니 댁 다녀왔어. 소연은 미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까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미정은 소연을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었죠. 일주일 후 재훈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미정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었죠. 아침 8시 재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도착해. 집에 있어. 짧은 문자였어요. 미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놨죠. 소연은 학교에 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침실을 청소했죠.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요. 오후 1시 미정은 재훈의 서류 가방에서 꺼낸 항공권과 호텔 예약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여권도 함께요. 결국 찾았던 겁니다. 재훈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죠.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무릎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죠.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훈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죠. 얼굴이 그을렸어요. 태국 햇볕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다녀왔어.
재훈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치 정말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출장 피곤했다.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어. 재훈은 캐리어를 세우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다가 소파에 앉은 미정을 봤어요. 왜 그렇게 앉아 있어? 밥은 먹었어?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재훈을 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인가 싶었죠.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재훈 씨, 미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이라는 이름을 부르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았죠. 왜 그래? 말투가 왜 그래? 재훈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무릎 위에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재훈에게 내밀었죠. 이거 받아요. 재훈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뭔가 느낀 듯 했죠. 이게 뭔데? 열어보면 알 거예요. 재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들을 꺼냈죠. 항공권이 먼저 나왔어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당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서진이라는 사람 것도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재훈은 말문이 막혔죠. 미정아, 이건 호텔 예약서도 있어요. 디럭스 더블룸. 박재훈, 윤서진. 두 분 이름으로요. 미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훈은 서류를 쥔 채 굳어 있었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죠. 당신, 이번엔 어디까지 거짓말할 거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나는 그게 출장이라고 했죠. 회사 일로 바빠서 혼자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여자랑 여행 간 거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착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공항에서 봤어요. 윤서진이라는 사람. 젊더라고요. 예쁘던데요. 재훈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공항에서 봤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때 본 거야? 네,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랑 함께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재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죠. 서류를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짧은 사과였어요. 미정은 재훈을 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인가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에 이름이 떠올랐죠. 윤서진이었습니다. 재훈은 황급히 휴대폰을 집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정이 더 빨랐습니다. 휴대폰을 낚아채 스피커 버튼을 눌렀죠. 미정아, 그거. 여보세요. 윤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오빠, 무사히 도착했어요? 나 방금 집 도착했어요. 오빠랑 있었던 일주일 너무 행복했어요. 미정은 재훈을 봤습니다. 재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정은 피했죠. 그리고 오빠, 우리 다음 여행은 일본 어때요? 교토 가고 싶었거든요. 단풍 시즌에 가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윤서진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훈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들었죠. 오빠가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미정 씨랑 정리하고 우리 같이 살자고. 기다릴게요, 오빠. 미정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재훈을 봤어요.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나를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정리한다고요? 그렇게 쉽게요?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있었어요. 미정은 재훈의 무너진 얼굴을 봤습니다. 저 표정을 기억해야 했어요. 평생 잊지 말아야 했죠. 좋아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미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정아, 정리해요. 우리 결혼, 이제 끝이에요. 미정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재훈은 거실에 혼자 남았죠. 미정은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떨리는 손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25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재훈의 무너진 표정을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 모습을 사진처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해서요.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미정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미정으로 사는 삶의 진짜 시작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죠.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핀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재훈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정리하고 있었죠. 재훈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미정이 가지기로 했어요. 재훈이 새로 계약한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갈 거였죠. 아마 윤서진과 함께 살겠죠. 미정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요? 소연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딸은 요즘 미정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죠. 예전에는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응, 오늘 여행사 가려고. 여행? 어디 가실 거예요? 미정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베트남. 혼자 다녀올 거야. 소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죠.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엄마 이제 진짜 엄마만의 시간 가지는 거네요. 그래, 이번엔 정말 혼자 다녀올 거야. 미정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후에 여행사에 들러 항공권을 예약할 거였어요. 그리고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러 갈 예정이었죠. 엄마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저녁에 볼게. 미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봄바람이 뺨을 스쳤죠.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구청으로 갔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러요. 예전 여권은 재훈이 숨겨뒀던 그 여권이었죠. 미정은 새로운 여권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창구에서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미정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사진이랑 신분증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와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구청을 나왔어요. 이제 여행사로 갈 차례였죠.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새 여권. 그 안에는 한미정이라는 이름만 있을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미정이요. 여행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베트남이요. 다낭으로요. 혼자 가시나요? 네, 혼자요. 직원은 미정을 봤습니다. 52살의 여성이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게 신기한 듯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보지는 않았죠. 좋으세요. 일정은 어떻게 하실래요? 일주일 정도요. 천천히 쉬면서 다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호텔도 같이 예약해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요. 미정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렜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출발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예약을 마치고 여행사를 나왔습니다. 미정은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다녔죠. 미정도 그 속에 섞였습니다. 이제 미정도 자신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지난 석 달이 쉽지 않았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분노하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재혼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연이 옆에 있었고 시어머니 명자도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죠. 한미정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시작이야.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52살이지만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새 여권을 받았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여권이었어요. 미정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미정. 그 이름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어요. 내 이름이구나. 미정은 여권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작은 수첩 같은 게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출국 당일이 되었습니다. 봄날 오후였어요. 소연이 공항까지 배웅해줬죠. 엄마, 재밌게 다녀와요. 사진 많이 찍어요. 그래, 알았어. 소연이도 잘 지내고. 걱정 마요. 나 다 컸어요. 모녀는 포옹했습니다. 미정은 딸을 꽉 안았어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줘서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소연과 헤어지고 미정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를 끌면서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가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이었죠. 미정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여권을 꺼냈어요. 손에 쥐니 묵직했습니다. 이 작은 책 한 권이 세상을 향한 문이었어요. 미정은 여권을 펼쳐 자신의 사진을 봤습니다. 52살의 한미정이었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도 섞여 있었죠. 하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진짜로 나를 찾아 떠난다. 미정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한미정을 위한 여행이었죠.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점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날아올랐어요. 지상이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죠.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나는 자유야.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미정은 자신의 삶을 살 거니까요.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도 빛이 비쳤죠. 처음으로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52살 한미정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이었으니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요. 미정도 함께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이라는 이름으로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